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11일자 화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인데, 극과 극 지방 분양 이렇게 제목이고요. 미분양 늪에 빠진 창원 891가구에 4명 청약 1순위, 그 다음에 강주 대구는 청약 광풍 20억 원대 분양 완판 뭐 이렇게 되어졌네요. 창원 부산 신항 사랑으로 부영 493가구에 특별구급 1명도 없고요. 강주는 27억 펜트하우스 5대1 평당 분양가 서울 강북권 수준, 대구 이스테이트 감삼 32대1 펜트하우스 2가구에 11명 몰려 이렇게 소제목이고요. 미분양 무덤의 창원의 눈물 10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지난 5일 분양한 경남 창원 진해구 부산 신항 5, 6단지 사랑으로 부영 특별공급 493가구 청약 단 한 사람도 청약통에 넣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9일 특별공급에도 891가구에 대해서 진행한 일반공급 1순위 청약에서도 4명이 청약했다는 데 그쳤습니다. 작년 6월 부산 신항 2, 3, 4단지 불러 1999가구 일반 분양에 나섰다가 13명이 청약에 대규모 무분양 사태를 빚은 지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영은 뭐 전국적으로 좀 뭐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특히 뭐 지방에서. 또 부영이라는 회사 자체는 스스로 뭐 미분양을 만들려고 하는 회사이기도 하는 회사라서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창원이나 뭐 거제 쪽에서 미분양이 뭐 극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가격도 이렇게 하고 하여튼 산업이 몰락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펜트하우스도 뜨거운 대대강에서 같은 지방인데도 강주 대구의 분양시장은 딴 세상입니다. 현재 엔지니어링이 7일 대구시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감삼에는 총 255가구 분양에 8,330원 청약통장을 사용해 32.6대 1의 경쟁률을 펼쳤고요. 광주에서는 초호화 펜트하우스 청약통장에 뭐 이렇게 그런 것에 뭐 분양가 24억, 27억 이런 것도 좀 통한 것 같고요. 특히 신세계건설이 7일 광주시 농수운동에 분양한 빌리비 뜨라비치는 1순위 청약에서 평균 5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고 2단지 평당 분양가는 전용 2,367만원, 이것저것 다 합하면 2,400이 넘어갑니다. 서울 강북권 주상복합 서울 청량역 롯데캐슬 스카이 L65와 평당 2,600만원, 또 비교해도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순주로 왔다, 이런 내용이고요. 또 이런 국내 투자자들이 일본 부동산 사자 문의가 급증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PMC 거래 중개 회사의 입장에서는 국내 양도세 중과 부담 등으로 해외 투자가 지난해에 비해 34% 급증했고요. 특히 일본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국내 자산가가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네요.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국내 부동산 투자자들이 매각이 크게 떨어져서 반대로 거꾸로 이제 자산가들이 포트폴리오 분산 등 차원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자산가들이 이제 특히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국 부동산에 투자 관심을 많이 보였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본에 있는 투자 전문업체 세이오 통상 구리모토 다다시 대표가 말하기를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사람들이 주로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요. 2019년 올해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부쩍 문의가 많이 늘어났고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 도시재생구역의 주민참여감독제에 여성을 40% 이상 의무화하는 비율을 통과시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일경제신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용산의 진주 산호아파트 35층 재건축 시동을 했고요. 온효대교, 강북에 있는 온효대교 바로 옆입니다. 63빌딩, 여의도 63빌딩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용산전자상가 바로 앞이기도 합니다. 위치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요. 위치는 좋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좋지 않는 아파트는 없는 것 같고,
여하튼 35층 재건축 시동을 해서 서울시 도계위 소위원회 통과됐고 유격화 신가구 규모 번개도 올랐으며 한강 남산 더블 조망권 확보가 가능해서 아주 좋은데, 또 이제 인위적으로 또 뭐 임대 물량 비중 때문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뭐 이런 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자체가 실거래가 정보 최대 60일 시차를 없애겠다고 하는 거네요. 계약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로 면적 정보도 동일하게 수정하고, 예를 들어서 실거래가 정보 이론화한 방안인데, 예를 들면 2019년 5월 2일에 계약한 아파트인데 매매를 6월 10일로 신고할 경우, 이런 경우 실거래가 정보 계약일로 통일했다. 과거에는 서울시에는 6월 거래량으로, 국토부에서는 5월 거래량으로 취급해서 서로 달랐고, 그래서 개선한 것은 모든 시스템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5월 거래량으로 취급하기로 하고, 또 계약 일을 날짜로 정확하게 명시한다는 거죠. 과거에는 국토부는 거래 날짜를 2019년 5월 1일에서 5월 10일 사이로 표기했고, 이런 것을 모든 시스템에서 그냥 거래 날짜를 그냥 명확하게 일일 날짜까지 못 받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 서울, 인천 등 지자체는 11일부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로 시행한다고 시비를 밝혔고요. 이번 개편안을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모든 것을 통일시켰다는 겁니다. 또한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홈페이지에서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 건수가 집계되고 정확한 계약일을 표시하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이렇게 부관별로 한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계약일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월드 메리디안 살레 더블룸 용인 타운하우스가 이달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587-2번지 일대에서 약 104에서 126제곱미터 형태로 해서 50가구 분양한다고 소식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갭투자 후폭풍으로 주거시설이 경매가 급증한다고 지금 나와졌습니다. 전국 경매 진행 건수가 낙찰 건수를 보면 2018년 4월에 전체 경매 건수는 한 10,000건인데요. 주거시설이 한 4,000건. 2018년 5월에는 전체 경매 건수가 한 400건, 5월에는 4,400여 건. 2019년으로 4월로 보면 전체 경매 건수가 11,300여 건, 4월에는 주거는 한 5,000여 건, 2019년 5월에는 전체 경매 건수가 11,130여 건인데 주거 진행 건수가 한 5,260여 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외 지역 주거시설 경매 진행 건수가 늘어나면서 전체 경매 건수 절반에 육박했고요. 갭 투자자들이 아파트 경매로 다수 넘어온 것으로 이제 분석한 것 같은데, 경매 꼭 이게 갭 투자자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고 이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경매가 좀 많이 나온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떤 그 제도를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이렇게 변동을 시키니까 거기에 대응하지 못한 갭 투자자라면 갭 투자, 또는 임대 사업자라면 임대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전체 물량을 쏟아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갭 투자 하신 분들이 의도적으로 좀 악의적으로 고의부도를 좀 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고의부도든 또 개인적이거든 또 임대사업자가 하든 어쨌든 경매가 급증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는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게 좋다라고는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으로요, 부동산 관련 뉴스 소식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